일본 여행을 또 오랜만에 와가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에 가가지고 쇼핑을 막 이것저것 하고 또 이렇게 좋은 데서 숙박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이렇게 하면서 되게 좀 대화도 많이 나누고 줄리엔하고 돈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결혼기념일이라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여행을 오게 된 거? 뭐 이런 것들에도 또 감사하게 되고 그렇게 감사하는 또 한편 요즘 경제적인 게 너무 부담스럽다 보니까 내가 우리 애기들한테 너무 못해주는 것 같고 둘째도 못 낳겠고 첫째도 못 낳겠고 이런 분들이 주변에 진짜 많더라고요. 정말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특히 한 내 나이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한국 나이로 41이지만 내 친구들 또래들 중에서는 이미 이제 초등학교 애기 엄마인 친구들도 정말 많고 원래 이 나이면은 그게 맞는 거거든. 그 순서로 따지면 뭐 맞고 틀릴 건 없지만 보통 순리대로라으면 초등학교 이제 저학년 엄마 정도 되는 나이인데 나랑 이제 같은 동시대를 살고 있는 친구들이 그런 고민들을 요즘 되게 많이 하더라고. 나도 이렇게 여유롭게 생활을 못 하는데 첫 번째 내가 아기가 있으면 더 나는 허덕이겠지? 이런 거 하나. 두 번째는 아기가 있으면 나는 애한테 다 잘해주고 싶은데 우리 애가 나처럼 부족하게 크면 어떡하지? 우리가 풍족하게 자랐으면 모를까? 모두가 다 풍족하게 자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겪었던 그런 뭔가의 그 가난의 대물림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부족했던 나의 어린 시절의 그런 기억들을 또 나의 아이한테도 또 그렇게 또 경험을 하게 해주는 것 자체가 나는 너무 미안하고 싫다. 그러고 싶지 않다. 해서 또 이제 이 세계 안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키우면서도 그런 부채감이 계속 마음에 있나 봐요. 내가 얼마 전에 그 해바시에서 한번 강연을 했던 적이 있는데 뭐에 대한 이야기였냐면 그 결핍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결핍이라는 것이 어떻게 나의 인생을 관통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고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어느덧 결혼하고 1년 차 되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고 이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요즘 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또 내 나이대가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바로 가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나는 중간의 삶을 살았었어. 찢어지게 가난해서 진짜 뭐 새끼 밥 걱정하고 이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족함이 있는 삶을 살았거든요. 물론 이제 여기서 개인의 차는 있겠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무조건 우리가 풍족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해. 현모 가정이기도 하고 저희 어머니도 일을 하시긴 하지만 진짜 한 달 벌어 한 달 먹어 살리기 때문에 내가 아직도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KFC 치킨이 처음 생겼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KFC 치킨을 데려갔단 말이지. 근데 그 치킨을 한 조각을 시키는 거예요. 애기랑 나랑 엄마랑 같이 가서. 그럼 그 한 조각을 시켜서 우리 엄마는 다 살을 발라서 나를 뜯어서 먹이고 그 나머지 자기는 그 살에 거의 이제 손으로 안 떼어지는 그런 파트 있잖아. 그거를 그냥 엄마는 입으로 이렇게 발려서 그 치킨 한 조각을 둘이서 나눠 먹었던 기억이 나. 그러니까 뭐 그게 막 엄청 우리가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삶을 살았던 거죠. 그리고 뭐 사교육도 그렇고 나는 그렇게 뭐 학원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다니고 양질의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어요. 동네 공국방 같은 데서 나는 그냥 그때가 중학생 때였는데 우리 중학교가 공부 되게 잘하는 중학교였고 학교 가면 뭐 과학고 한 10명 그 외고는 막 진짜 더 많이 가고 이런 학교였어요. 그러니까 학교열이 되게 센 학교였어. 근데 거기서 내가 전교에서 2등 잘했을 때 못해도 그래도 10등 안에 항상 들었으니까 되게 경쟁적이잖아요. 성적에. 그 음악 수행평가를 보는 날이었어요. 근데 음악 수행평가인데 악기를 해야 되는 거야. 수행평가로. 아니 근데 솔직히 말해서 되게 짧은 시간에 악기로 시험을 봐야 되는 게 그때도 약간 이게 부당하다고 생각은 했었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악기를 마스터해서 그걸로 완성된 곡을 어떻게 시험을 볼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나랑 경쟁하는 모든 친구들은 진짜 가야금부터 일단 나오고 하프 나오고 플룻 진짜 바이올린 첼로 다쭉 해가지고 그때까지 준비가 다 되더라고요. 걔네들은 이미 그거를 기본적으로 했던 거야. 바이올린이랑 피아노는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점수 받기도 어려웠어요. 나는 할 줄 아는 악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피아노를 어렸을 때 엄마가 가르치긴 했는데 내가 피아노 교습원을 다닌 건 아니고 우리 이제 옆집에 피아노 그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집 가가지고 조금 배웠어. 배우다가 제가 콩쿨 나가서 상도 받았거든요. 서울 어린이 콩쿨 무슨 뭐시기였어. 피아노를 꽤 오래 쳤어. 근데 이제 체르니 40번에서 50번은 넘어갔더니 근데 이제 그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 이제 50번부터는 집에 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근데 난 집에 피아노가 없었어.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피아노를 사야 될 것 같다고 했는데 엄마가 피아노 비싸서 못 사준다고 했었어요. 피아노를 그때 그만뒀어. 그 선생님이 피아노 없으면 지금부터는 배워도 의미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연습하는 것과는 안 된다. 그래서 나는 피아노가 없어서 그때 피아노 그만뒀어요. 근데
중학교 때 이걸 다시 하려 그러니까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악보도 못 읽겠는 거예요, 처음에는. 건반을 치는 것도 모르겠는데 그 상태로 시작해서 그냥 동요를 연주하는 것도 아니고 곡을 연주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렇다고 단소를 불 수는 없잖아. 진짜 리코더를 불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그런 애들이 없어. 그냥 다 그냥. 그래서 내가 피아노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어, 그 중학교 때. 진짜 다시 그 음표 읽는 것부터 시작해서 곡을 그나마 좀 쉬운 걸 골라가지고 연습을 했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연습했어요. 근데 연습을 할 수 있는 시간의 한계도 있고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매일매일 가서 연습을 해도 그게 되겠냐고. 집에서도 연습을 안 하는데 집에 피아노도 없고. 그래서 그 시험 전날까지 그거 연습해서 그 시험 당일이 됐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첫 소절 좀 뜨문 치는 그런 수준까지밖에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전곡을 다 끝까지 치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애초에 연습했을 때도 끝까지도 못 치는데 그날 칠 수가 있겠어? 당연히 못 치지. 우리 엄마는 저의 또 교육에 대해서는 관심 1도 없었고, 엄마는 엄마 일하느라 바쁜데 나는 그 자리에서 그날 학교를 가기 싫었어요. 그 친구들 앞에서 그 허접한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도 너무 싫었어. 나는 항상 완벽한, 시험도 완벽하게 뭘 하도 미술도 만점 받고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야 되는 순간 정말 너무 창피했어요. 내가 인생에서 살면서 처음으로 느꼈던 뭐라 그러지? humiliating, 그 뭔가 너무 수치스럽다는 심정? 그걸 그때 어렸을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 음악 선생님 되게 깐깐한 사람이었거든. 내가 딱 이제 피아노에 앉는 순간 선생님이 처음에 이제 기대를 하고 탁 눈을 감고 들으셨는데 내가 첫 소절을 치자마자 하면서 이제 막 표정에 굳고 막 나는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막 안 운 것만 해도 다행인데 울진 않았어요. 왜냐면 선생님 중간에 그만 이제 들어가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진짜 되게 속상했던 기억이 한 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게 불행하다고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 그로 인해서 내가 막 엄마를 원망한다거나 왜 우리 집은 나를 어렸을 때부터 플루트를 안 가르쳤어, 그걸 안 시켜서 피아노를 왜 그때 안 사줘가지고 나를 이렇게도 서포트를 못 해줄까? 그런 감정을 느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거지. 애들은 모먼트들이 인생에 계속 있어도 무너지지 않아요. 만약에 부모가, 가족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뭐 예를 들어 엄마는 내가 그랬어요. 날 피아노를 못 사줘. 돈이 없어서 피아노 못 사줘. 너무 미안해. 못 사줘서 엄마 너무 속상하고 막 엄마 울거나 막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 그러지 않았어. 진짜 쿨해. 돈 없어서 못 사주는데 어쩌라고. 넌 아빠도 없고 누가 돈 벌어. 할머니가 사줘야 되는데 지금 할머니도 살기 힘든데 너 피아노를 사줘야 되겠어? 우리한테 피아노는 사치야. 그냥 우리 엄마는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피아노는 나한테 사치구나.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 수 없는 거구나. 그러니까 나는 그게 한 번도 내가 엄마한테 화내야 되는 일이라거나 엄마가 나한테 못 사준다고 해서 원망할 만한 일이 아니라고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랐단 말이야. 나는 어렸을 때부터 물건 욕심이 있었어요. 왜냐면은 풍족하지 않으니까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다 가질 수 없으니까 당연히 물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지. 욕심이라는 건 그래서 생기는 거거든. 너무 풍족하면 욕심이라는 게 안 생겨. 근데 그 물건 욕심이 생겼을 때 내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 엄마는 안 사줘? 그러면 엄마가 나중에 너 생일 때 사줄게. 네가 나중에 좀 더 나이 들어서 네가 사. 어떻게든 네가 알아서 해. 나는 그때부터 너무 갖고 싶잖아. 그때부터 이제 짱구를 돌리기 시작해요. 그 어린 나이에도. 이걸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돈이 나올 구멍을 찾아요. 그러면 좋아, 내가 세뱃돈을 모으자. 그래서 2월에 이제 세뱃돈을 해서 세배를 해서 세뱃돈을 받잖아요. 그럼 그걸 차곡차곡 안 쓰고 잘 모아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걸 사거나, 나는 그래도 정말 참 다행히 우리 삼촌들도 있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셔가지고 그래도 아예 용돈을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갖고 싶은데 우리 엄마가 사줄 수 없는 게 있어.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가서 이제 삼촌들한테 사바사바도 엄청 많이 하고, 어쨌든 무언가를 위해 내가 노력하는 거잖아요. 내가 얻어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당연한 거는 하나도 없어. 엄마가 너가 너한테 돈 맡겨놨니? 내가 너한테 지금 이걸 어떻게 사줘? 이거 너무 비싼데. 네 갖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겟해봐. 약간 이런 게 되다 보니까 나한테는 안 사주는 게 미워해야 될 일이 아니라 그럼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내야 된다는 생각이 그냥 어렸을 때부터 주입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태도 때문에 내가 진짜 얻어야 되겠구나, 내가 이것들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했던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정말 공부도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었고, 뭐 책을 읽더라도 한 자를 더 읽었었고, 제일 중요한 건 나쁜 길로 안 빠졌던 것 같아. 나쁜 길로 빠지려면 빠질 수 있지. 우리 엄마는 나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나 학교에 집에
학교 끝나고 집에 가면 아무도 없었거든요. 내가 뭔 짓을 해도 우리 엄마는 몰라. 커서 반드시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다라는 그게 어머니가 말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 되게 크게 키웠어요. 왜냐하면은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겪고 부족하니까, 근데 부족한 거를 엄마한테서 받아내야 되는 건 당연한 게 아닌 거야. 내가 스스로 얻어나가야 되겠다고 배우고 그렇게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 커서 열심히 해서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 그때는 당시에는 이제 나 때는 강남, 강북 그 갈라치기가 되게 심했거든. 지금은 뭐 강북에도 좋은 아파트 많고 막 신도시 많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무조건 강북 살면 못 사는 동네, 강남 살면 잘 사는 동네 막 이렇게 그 아이들끼리 편가르기가 되게 심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스타벅스가 아무 데나 다 있지만 옛날엔 그런 게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되게 달랐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때 당시에는 나도 언젠가는 강남에 살고 싶다. 나도 언젠가는 서울시 강남구 썸띵썸띵이 되고 싶다. 진짜 그 어린 나이에 이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꿈을 꿨어요. 맨날 회계사가 되는 거야. 회계사가 되면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그럼 그 월급을 얼마나 모아서 내가 전문직이 되면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첫 번째 그 가난의 약간 그 실마리를 실감했을 때가 그 악기를 다루는 그 음악 시간이었다면, 차가 되었던 게 내가 성인이 된 이후 취업을 할 때였어요. 나 대학 졸업하고 한동안 취업이 잘 안 됐어. 그때 갑자기 무슨 취업 난이 닥치면서, 아니 갑자기 왜 내가 취업할 때 취업 난이 닥치냐고. 다 줄줄이 낙방하면서 우리가 취업 다 안 됐어. 당연히 비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그때 너무 힘들었던 게 취업을 안 된다는 그 현실이 힘든 것도 물론 있어요. 엄마랑 싸우는 게 너무 힘들었어. 엄마가 나를 들들 볶았어. 진짜 들기름에 볶는 것처럼. 아니 대학을 졸업했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너를 이렇게 해야 되냐. 사람 1인분 몫은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만큼 가르쳐 놨으면. 대학 졸업해서 취업 못하는 사람이 어딨냐. 어디 나가서 노력을 하든 뭘 하든, 아니 네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런 거 아니냐. 회사를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냐. 구멍가게 회사를 가든 나가서 돈을 벌어라. 진짜 돈 못 번다고 저를 그냥 갈아 마실 것처럼 맷돌로 돌돌 갈았단 말이야. 현실도 너무 힘든데 엄마까지 나를 그렇게 막 하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친구들을 봤는데, 친구들은 집에서 그때 이제 두 가지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유학을 가요. 두 번째 대학원을 가요. 자, 취업이 안 돼? 그러면 유학을 가서 거기서 뭐 공부를 좀 더 해. 또 다른 친구는 너 취업이 안 돼? 아 괜찮아. 여자는 취업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공부 더 해. 대학원 가, 대학원. 대학원 가가지고 석사하고 나중에 기회 되면 박사까지 하면 더 좋지.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빠지더라고. 나만 그냥 막 완전히 막 발에 불나서 동동거리고, 엄마 가끔 좋을 땐 좋지만 막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느꼈어. 아, 그 친구들과 나랑은 처지가 다르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환경을 막 미워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아니 가정 환경이 저랬건 저랬건 간에 내가 더 잘났으면 취업이 됐겠지. 내가 더 잘 뭔가 스펙을 정리를 해서 더 잘했으면 됐겠지. 내가 대학교 때 학점을 못 받아가지고 안 되는 거가 오히려 더 팩트고, 다른 친구들이 여유가 있어서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해주고 하는 건 참 좋은 일이겠지만, 나의 목표는 또 내가 성공해가지고 또 돈을 벌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뭐가 원망스럽다기보다는 엄마가 나를 전혀 정서적으로 서포트해주거나 희망을 준다거나 나의 힘듦에 조금이라도 공감을 준다거나 이런 게 없었던 게 나는 너무 그냥 힘들었던 거지. 우리 집은 왜 이따위라서 내가 이렇게 다른 친구들은 편하게 사는데 난 이럴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그냥 나 자신한테 되게 많이 실망하고 좀 그게 오히려 더 힘들고 나를 이렇게 막 좀먹게 만드는 부분이었어. 근데 따지고 보면요, 결론적으로는 더 잘 됐어요. 왜냐면 그때 내가 그렇게 취업난 겪을 때 우리 엄마가 나를 막 미친 듯이 쪼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시작한 게 블로그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결국에 오늘의 내가 된 거잖아요. 그때 블로그를 시작을 안 했으면 오늘의 내가 안 됐거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잘 된 거야. 그런 괴롭힘과 힘든 상황이 아니었으면 유유자적 하다가 뭐 어떻게 그렇게 됐겠지. 지금의 삶은 이런 삶을 살 수 없었을 거예요. 결혼을 하면서 또 이제 그런 가난이 그 실감 파트가 한 번 더 찾아오게 됐는데, 이건 것 같아요. 결혼하면서 요즘에는 부모님한테, 이제 나보다 좀 더 어린 친구들 이야기일 것 같지만, 얼마나 지원을 받냐. 아 근데 부모님한테 돈을 맡겨놓은 거 아니잖아. 부모님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는, 결혼할 때 의무가 있는 거야? 아니에요. 물론 부모님이 부자면
집 사줄 수 있지. 근데 당연한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돈 엄마한테 맡겨놓은 것도 아니잖아. 나는 결혼할 때 진짜 엄마가 뭐 나한테 땡전 한 푼 그런 식으로 지원해준 것도 없고 하지만 그게 일도 서운하거나 정말 진짜 너무 아쉽다거나 진짜 이런 생각 0.00001%도 안 들었어요. 엄마가 나를 여기까지 키워줬는데 들어간 돈도 만만치 않은데 그거를 그러고 나서 내가 시집갈 때 나한테 돈을 또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에? 나한테 내가 모아서 갈 만한 시간이 그렇게 많았는데 너무 어린 나이에 예를 들어 뭐 20살, 21살, 2살 때 결혼했던 옛날에는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 근데 지금 내가 나이가 거의 무슨 내가 30, 뭐 9, 그 나이에 시집을 가는데 부모님한테 돈 달라 그러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결혼하면서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무슨 부모님이 돈이 없고 진짜 일도 안 느꼈어요. 근데 언제 느꼈냐면 결혼하고 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좀 나이가 드니까 부모님의 노후가 나는 딱 걸리더라고요. 거기서 진짜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돈을 벌고 어느 정도의 부를 쌓아도 내 부모 때에서의 그런 부가 없다면 가난이 대물림되지는 않을 수 있어. 왜냐면 나는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더라도 똑바로 키우면 지가 알아서 적어도 나보다는 더 잘하면 잘했지 덜 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왜? 내가 어느 정도 똑똑하게 내 일하고 이렇게 올바르게 한 사람으로 자랐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 인생의 실패도 맛봤고 내 인생에서 좋은 점도 배웠잖아? 그럼 그거를 정말 지혜롭게 내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다 알려줄 수 있을 거야. 그러면 그런 정보들을 다 듣고 자란 자식은 나보다는 낫겠지. 지 알아서 지 먹고 잘 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부모님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내가 책임져야 되더라고. 결국에 부모님의 노후라는 거는 이제 우리 나이 때 친구들한테는 굉장히 큰 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다행히 이제 아직은 나는 아기가 없어서 자녀가 없으니까 사실 돈이 자녀한테 들어갈 일은 없지만 내가 얼마 전에 강아지가 아팠잖아. 강아지가 아프니까 한 달에 진짜 막 100몇만 원씩 나가는데 우리 강아지 2마리잖아. 건강검진 받고 애들 밥도 먹여야 되고 애들 아프기 시작하니까 막 몇백은 진짜 기본 나가더라고. 그런데 그 와중에 부모님이 또 만약에 아프기 시작하면 부모님 주거는 이런 게 참 고민이 되더라고요. 근데 줄리엔도 똑같거든요. 근데 줄리엔 좀 나아. 왜냐면 형제가 2명 더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 둘 다 비슷해. 내가 짊어져야 하는 그 약간 그런 무게? 그런 게 이제는 되게 크게 느껴져요.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95세인가 6세까지 사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지금부터 나는 최소 30년은 남았다고 생각해. 근데 그 기간 동안 정말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잘 살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책임지고 계속 케어를 해야죠. 그런 거 자체가 그게 사실은 제가 제일 가장 크게 느끼는 그런 백그라운드가 없이 있는 자녀로서의 느끼는 가장 큰 어려운 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얼마 전에 노후 계획을 짰는데 앞으로 돈을 어떻게 어느 정도 모아서 노후에 이걸로 어떻게 분산 투자를 해서 연금을 어떻게 타먹고 살자 이런 계획을 했는데 여기서 진짜 큰 애로사항이 어머니의 이제 주거부터 어머니 생활비, 어머니 병원비 이런 것들을 또 이렇게 세분화해서 플래닝 해놓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 나랑 비슷한 이런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참 많이 힘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한편으로는 하게 되면서 만약 우리 세대가 부모가 된다면 어떻게 하는 게 참 좋을까 현명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자녀로서 겪는 이런 것들을 겪다 보니까 정말 필요하겠더라고. 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생각보다 부족해가지고 불행했던 기억은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했어. 내가 이거 못 사가지고 너무 아쉬웠어. 근데 내가 노력했으면 가질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았어. 그리고 그래서 지금 못 가졌어? 아니잖아. 지금 옛날에 돈 없어서 나 여행이라는 거를 내가 언제 처음 갔어요? 나는 해외여행도 많이 못 가보고 뭐 가족끼리 캠핑도 못 가보고 바다도 못 가보고 스키장도 못 가보고 그거 되게 아쉽지. 근데 그래서 뭐 다 다니잖아. 실컷 다니잖아요. 일본 와가지고 온천도 하고 좋은 것도 먹고 우리 인생 무슨 뭐 20년 살고 마는 거 아니잖아요. 인생이 앞으로 이만큼 길게 남아있는데 부모랑 같이 하는 그 짧은 순간 동안 내가 못해줬어? 부모님이 못해줬다고 그게 그렇게 억울하고 불행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그냥 내 어린 시절에 행복했어.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인정받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 듣고 내가 좋아하는 만화책 듣고 이게 너무너무 행복했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면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 오히려 그때 안 해봤기 때문에 내가 내 스스로 갔을 때 난 더 큰 만족감 느끼고 엄마가 해준 거 아니잖아. 내가 내 돈 벌어서 온 거잖아. 너무 행복하고 만족스러워요.
앞으로 그렇게 누릴 수 있는 일생이 더 많을 거고, 그게 왜 자식한테 미안해야 할 일이고, 뭐 애를 못 낳고, 난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우리 엄마 그런 생각이었으면 내가 없었겠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정말 살다 보면 오히려 나는 엄마한테 감사하는 부분이, 내가 왜 너한테 이걸 해줘야 돼?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네가 나중에 커서 뭐 네 남편한테 해달라 그래. 그땐 그랬지. 돈 많은 남자 만나! 우리 엄마 맨날 그랬어요. 왜냐면 우리 엄마가 남편 때문에, 돈 때문에 너무 힘들었잖아. 야, 남자는 돈이야. 남자는 능력이야. 우리 엄마 맨날 그 얘기했어요. 근데 결국에 이제 난 내가 사는 여자가 됐어요. 어쨌든 엄마는 네가 커서 하라 그랬어. 네 능력 되면은. 그리고 한 번도 나한테 그거를 미안해 한 적 없어. 엄마는 할 만큼 다 했다고 생각해. 나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리스펙해요. 그래서 뭐 애기한테 못 해줘서 미안해? 난 그 소리가 오히려 더 애들을, 그렇잖아. 그 사람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미안하다 그러면 괜히 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래? 너 진짜 나한테 잘못했어. 넌 잘못한 거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애초에 미안할 일이 아닌데 미안하다는 생각을 갖는 것 자체,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가 애들로 하여금 그런 돈 맡겨놓은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다 보니까 부족한 거 모르는 거고, 솔직히 그 엄마 입장에서 해주고 싶으니까 무리해서 해주게 되잖아. 무리해서 해주게 되니까 결국에는 엄마도 돈을 못 모으는 거지. 애들한테 해주다 보니까. 나한테 기회가 있으면 나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더라고요. 가난을 투정하고 원망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가 성취해 나갈 수 있게끔 가이드해 주는 거. 무리해서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올인하게 되잖아. 그 투자를, 돈을, 씀씀이를. 그게 오히려 나는 오히려 더 큰 짐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차라리 나의 노후를 설계하고, 자식은 본인이 알아서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냥 지혜롭게 키우고, 그럼 알아서 잘 커서 자기 갈 길 가겠지. 그리고 그 돈은 나를 위해 세이브를 했으면 좋겠어. 그게 결국에는 나중에 자식한테는 정말 큰 짐을 안 줄 수 있는 정말 선물 같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정말 너무 깜짝 놀랐던 거 하나. 할아버지가 그 돌아가시면서 장례 비용을 스스로 다 결제를 해놓고 가셨더라고. 할아버지는 다 준비를 하셨더라고. 장례 비용, 그리고 묘자리까지, 그 비싼 묘자리를 본인이 살아생전에 다 결제까지 해놓으시고 평생. 자식들 부담이 하나도 안 되더라고. 자식들은 오히려 그걸 더 감사하게 생각할 수도 있겠더라고. 그래서 참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내가 산 증인이야, 진짜로. 내가 그렇게 태어나서 자랐잖아. 이미 가정에서도 결손, 돈도 결손. 하지만 생각보다 애들은요, 그런 거 못 느껴요. 안 느껴요. 그리고 오히려 그런 기회 때문에 똑바로 되게 자기 생각을 갖고, 뭐랄까, 나처럼 무력으로 똥똥 뭉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진 그런 애들의 자기 길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그리고 되게 삶의 만족감을 크게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엄청 큰 선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게 없고 너무 풍족했다면 그 어떤 것에서도 성취감을 못 느꼈을 것 같아. 첫 차를 내 돈으로 산 그 즐거움, 그리고 첫 여행, 첫 명품백 내 돈으로 내 돈 내산한 그 기분. 부디 아이들한테서 뺏지 말고 그냥 결핍이 있는 삶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이게 인생이잖아. 세상에 풍족한 게 어딨어요. 다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내 나이 또래 친구들이 마음이 아플 일이 조금 없어질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나는 그런 자녀의 입장으로서 자랐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모두 안녕! 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up week. 7 days of torture, 7 days of bitter, and my girlfriend is cheating on me. She's a California dime, but it's time for me to quit it. La la la, whatever. La la la, it doesn't matter. La la la, oh well. It's been a really, really messed up week. 7 days of torture, 7 days of bitter, and my